노후 준비는요, 노후에 가서는 늦습니다. 노후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년이 돼서 가장 많은 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50대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취미생활을 꼭 가지라 그래요. 노년기가 될수록 주변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온 내 동네, 내 집에서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만 노년기에는 활동 영역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멀리 가지 않고도 걸어가면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60대 들어서 뭐가 가장 후회가 될까요? 나 자신을 좀 생각할 것.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목적, 밖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들을 하세요. 노년기가 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역할이 상실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배울수록 자존감이 높아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미래연구소 대표 장경희입니다. 누구나가 다 시니어가 됩니다. 시니어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니어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시니어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나이가 60세, 65세라고 하고는 있지만 요즘 연구에 의하면 많이 젊어졌잖아요. 지금의 현 나이에서 마이너스 12를 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75세다. 그러면 과거에 63세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년을 저는 세 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립생활기. 내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립도 저하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양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각각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자립생활기. 보통 나이를 보면 한 75세 정도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5세 정도까지는 제2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고요. 건강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과거에 하고 싶었던 거, 배우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시거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또 여행도 많이 다니시거나 그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립도 저하기입니다. 70대 후반이 되면 급속도로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요, 자립생활기보다는 노화가 더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늦춰가면서 내 삶에 맞춰서 살아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시기를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시기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지금은 내 스스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내 스스로 혼자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건강이 나빠져서 나 스스로를 케어할 수 없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시대예요. 특별히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지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양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이때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가, 또 이때 생활비는, 또 병원비는, 요양비는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노년기에 생활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요양,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셔야 된다거나 이러면 간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가도 미리미리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노후 준비는요, 노후에 가서는 늦습니다. 노후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부터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노년에 이르러서 노년기에 계신 분들이 후회하는 걸 보면요,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느냐고요, 친구도 안 만나고 취미도 안 갖고 그러다 보니까 노년이 돼서 가장 많은 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남자분들이요. 가족들, 특히 자녀들하고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대화도 많이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미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노년기가 되었을 때 그동안에는 일밖에 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다 보니 집에서 있게 되면 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50대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특히 남자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취미생활을 꼭 가지라 그래요. 많은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예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고요, 사진 찍는 것도 좋고, 또 요리 배우는 것도 좋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시작을 하셔서 꾸준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년기에도 그것을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입니다. 남을 돕는 활동. 내가 이 다음에 은퇴 이후에 시작해야지. 은퇴 이후에는요,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더 어렵습니다.
젊을 때에 하던 것들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또 연줄이 되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장이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모임에서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에 들어서도 얼마든지 내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어디에서 살 것인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요양원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익숙한 내 집에서 오래오래 살길 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노년기가 될수록 주변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온 내 동네, 내 집에서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러자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40대, 50대부터 살아왔던 집을 80대, 90대까지 살아가기에는 많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도 내가 혹 다리가 불편하다던가 허리가 불편하다던가 그때에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인가. 그러려면 조금 보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노년기가 되면요, 키가 줄어든다 그래요. 왜냐면 허리도 아프다 보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싱크대의 높이가 젊을 때 쓰던 높이보다는 낮아져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수선도 해야 되고요. 수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낙상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바를 많이 설치해야 되겠죠. 안방에서 화장실을 가는 길에 벽에다가 안전바를 설치한다던가, 침대도 기존에 사용하던 게 높다면 낮은 침대를 사용해서 일어나고 또 내려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침대 옆에 바를 설치해서 잡고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노년기에 무릎이 또 많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걷기 힘들다던가 이러면 휠체어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부터 현관을 지나서 1층 현관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휠체어가 굴러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거나 수선을 한다거나 미리미리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자치구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동네가 가장 좋긴 하죠. 그렇지만 노년기에는 활동 영역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멀리 가지 않고도 걸어가면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이제 병원이 가까우면 좋겠고요. 아주 큰 질병은 아닌데 오랫동안 같이 해야 되는 질병들이 많아요. 관절계통, 비가 오는 날은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럴 때는 가서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되고요. 완전히 나아지진 않지만 통증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물리치료하는 병원, 재활치료 병원들이 가까이 있어서 정형외과라든가 내가 어디든지 배가 아프면 또 내과도 가야 되고 이런 병원이 좀 가까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관이 가까우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요,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에요. 물질은 있는데 또 아픈 거는 뭐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외로움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자녀들에게 뭐 전화해서 와달라, 만나자, 밥 사달라 이러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을 많이 다니셔서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요, 가장 잘 되는 것이 점심 식사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 노년기에 혼자 살기 때문에 점심이 문제예요. 아침은 혼자 어떻게 먹는데 점심까지도 혼자 먹고 저녁까지도 혼자 먹다 보면 삶의 질도 떨어지고요, 영양의 질도 떨어지고 너무 외로워져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밖으로 나가도 어디 가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지관을 활용하면 양질의 식사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 안 내고도 프로그램을 접할 수가 있고 적은 돈을 내고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복지관이 가까운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관공서가 가까우면 좋죠.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고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방문하기도 하지만 방문하지 못할 때 내가 또 내 발로 걸어가서 지원받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까우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이런 곳이 가까우면 종교생활하는데 많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60대 들어서 뭐가 가장 후회가 될까요? 열심히 일하지 못한 분들은 더 열심히 일할 걸, 그런 후회하기도 하고요. 재산을 좀 많이 축적하지 못한 거 후회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만난 어르신들은요, 대부분 가족하고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낼 걸, 아이들하고 특히 자녀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낼 걸, 이런 후회를 가장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좀 생각할 걸,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목적, 밖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들을 하세요. 나를 사랑한다
한다는 게 무엇일까?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일만 하지 않고 좀 쉬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지고 그럴 걸.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건강을 돌보지 못한 거. 물질도 월급 타면 떼어서 이렇게 저축하는 것처럼 건강도요, 저축하는 거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60대 이후가 되면요, 노화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탈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병원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진작 내 몸을 돌볼 걸, 운동을 좀 할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때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거죠. 이렇게 돈을 저축하듯이 운동도 쌓아져야 근육이 생기는 거고요. 건강도 쌓아져야 습관이 돼서 건강이 노후에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또 중년기에도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누구나가 다 오래 살기보다는 건강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와병 기간을 최소한 줄이는 게 목표고요. 그러자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 다 만족스럽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하고, 인생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해결이 안 됐더라도 그 문제를 비관적으로 해석하느냐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노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배움을 계속하라. 그 배움이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배우시면 돼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지방자치센터, 다양한 곳에서 무료로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키워드만 입력을 해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왜 중요하냐? 배우게 되면요, 자존감이 살아나요. 노년기가 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역할이 상실되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 같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배울수록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배우게 되면요, 인간은 배울 때 당당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노년이 될수록 여기저기 아파서 마음도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배우게 되면 내 안이 단단해져요. 내 안이 단단해지면 당당해지게 돼요.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당해지는 거거든요. 외국 사람하고 우리가 만났을 때도 영어를 못하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외국 사람이 길을 물어봐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배운다는 것은 당당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배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많은 노년의 삶을 보면요,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도 계속 다른 사람의 도움만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80세 넘으신 어르신은 수능날이 되면 그 고등학교 앞에 가서 교통정리를 하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젊을 때부터 그런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영어를 그분은 또 잘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올림픽 있었을 때 자원하셔서 영어로 이렇게 통역하는 봉사도 하셨고, 또 자차를 활용해서 공항에서부터 선수촌까지 이동 봉사도 하셨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찾아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복지관에 가서도 더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좀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밥을 식판에다 퍼서 또 갖다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하면요, 좋은 점이 엔돌핀이 나와요. 더 건강해져. 그래서 사실은 남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사회적인 활동이 되잖아요. 그것은 뇌세포 활동을 촉진시켜서 치매 예방에도 됩니다. 슈바이처 효과라고 혹시 아시나요?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도 하죠. 남을 도울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 뇌세포의 변화, 그런 건데요. 남을 도우면요, 우리 몸에서는요,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이 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만 봐도 나의 면역력이 높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남을 돕게 되면요, 기분이 최고조로 올라서 헬퍼스 하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나면 포만감이 일어나가지고요, 그것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지속이 된대요. 엔돌핀이 나오고. 결국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게 한다는 것. 그래서 남을 돕는 일, 자원봉사하는 일들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데스 클리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살림 정리예요.
살림을 뭐 소규모로 축소하라 그건 아니고요. 50대 이후가 되면 살아오신 그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살림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입었던 옷 혹은 수년 동안 입었던 옷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정돈을 하셔야 합니다. 노년이 될수록 점점 귀찮아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알아눕게 된다던가 이러면 내 짐 정리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때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신발 정리, 옷 정리 이런 거 많이 하셔서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기관에 도와주고 종교기관이라든가 복지센터에서 나눠 쓰는 운동 그런 거 할 때 거기에 기부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내가 복잡한 집에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내가 떠난 후에 지저분한 거 가득 쌓아놓은 살림을 남겨놓고 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돼요. 유품 정리 아시죠? 유품 정리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요 유품 정리사가 따로 있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이 다 쓰레기로 버려지게 돼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 내가 소중히 다뤘던 그런 모든 것들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 쓸모없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미리미리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미리 주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나눠주고 또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기도 하면서 내 주변 정리를 좀 더 깔끔하고 아름답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